자, 스펙트럼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때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랑은 딱히 안 했을 거죠? 딱히 안 했겠네. 그러면은 간단하게만 한번 시작을 할게요. 자, 스펙트럼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 지금 바로 조금 전에 공부했던 리튬이랑 스트론튬의 불꽃 반응색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둘 다 빨간색입니다. 구분이 안 되죠. 네. 그러면 내가 땅바닥에서 어떤 가루를 찾아서 불에 태웠더니 빨간색이 나왔네. 그럼 이게 진짜 리튬인지 스트론튬인지 구분이 안 갈 거야. 그쵸? 그런 거예요. 색깔이 비슷한 금속 원소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데 이 스펙트럼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색이 끊기지 않고 계속 연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이 연속된다. 책에 보시게 되시면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쫙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쫙 이쁘게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마지막 파트인 빛과 파동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색깔을 다 더하면 무슨 색이 나오죠? 검은색. 흰색이 나오죠. 흰색. 빛이니까 모든 빛을 다 더하면 흰색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색이 끊기지 않고 나오려면은 거의 대부분 백색 광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흰색 빛에는 RGB 이 세 가지 색깔이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은 백색 광이 나올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 이후에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게 색이 선으로 표현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통 이 선 스펙트럼은 우리가 어디서 공부할 거냐면은 바로 불꽃 반응색을 관찰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선 스펙트럼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 그렇게 굳이 중요하진 않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친구가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 스펙트럼에서 검정색 띠가 발견되는 거예요. 오케이? 연속 스펙트럼이 배경이 되고 그 속에 검정색 띠가 관찰됩니다. 띠가 관찰이 돼요. 즉, 그 띠가 있는 곳에 색깔이 흡수되었다라고 해서 흡수 스펙트럼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방출 스펙트럼인데요. 방출 스펙트럼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선 스펙트럼일 거예요. 오케이? 방출 스펙트럼은 검정색이 배경이에요. 검정색이 배경이 되고 거기에 무엇이 방출되겠습니까? 색이 방출되는 거예요. 오케이? 색깔이 가지고 있는 색의 띠가 관찰되는 것이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친구는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아까 불꽃 반응은 특징을 다 안 썼죠. 그쵸? 근데 얘는 제가 조금은 필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 스펙트럼이 모두 달라지게 돼요. 오케이? 첫 번째 특징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 보면서 차근차근 대답해 봅시다. 첫 번째, 띠의 위치도 당연히 달라질 것이고요. 두 번째로 달라지는 것은 색의 굵기도 당연히 달라질 것이고, 당연히 방출되는 색깔도 모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쌤, 우리는 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친구를 관찰하게 되면은 원소를 모두 구별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모든 원소가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원소를 구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한 내용일 거야.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 선 스펙트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우주 공간을 활용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선 스펙트럼은 포함된 중요해 모든 원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원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별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물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소가 스펙트럼에 다 티가 나는 거야. 그러면 이 물질 안에 어떤 원소들이 있었겠다라는 것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겠지. 굉장히 좋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세 번째 특징,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물질의 구별이에요. 물질의 구별이요. 제가 문제를 만들어 드릴 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스펙트럼을 제가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할게요. 길지 않게, 짧게만. 자, 여기에 가장 왼쪽 부분에 여기 이렇게 스펙트럼이 하나 방출이 됐습니다. 오케이? 이런 스펙트럼을 우리가 물질 A의 스펙트럼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네. 두 번째로 스펙트럼을 하나 더 조사를 했더니, 이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렇게 방출이 됐네요. 이 친구는 물질 B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죠? 네. 그 다음은 뭔지 모르는 어떠한 미지의 원소의 스펙트럼을 확인을 했더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여기랑 여기서 스펙트럼이 관찰이 됐다라고 합니다. 물질 C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저 물질 C에는 어떤 원소랑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A, B. 그렇죠. A라고 하는 원소랑 B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었죠? 이유가 뭡니까? 스펙트럼이 겹치는 거. 정답이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스펙트럼은 포함된 모든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스펙트럼이 겹치기 때문이에요. 스펙트럼이 겹치기 때문이다. 오케이?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네. 네, 이게 다고요. 굳이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별게 아닌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이런 것도 배우기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원래 여기서 끊어도 되는데 너무 짧아. 지금 10분도 촬영 안 하지 않았어, 우리? 그래서 그래.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스펙트럼의 특징인데 예시라고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굳이 필기도 안 해도 됩니다. 참고만 하세요. 이런 거구나. 자, 얘들아, 우리 수소라고 하는 원소 한번 생각해 보자. 수소는 가운데에 원자핵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쵸? 1번이겠죠? 전자가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 몇 번째 껍질에 있니? 그렇지. 수소는 당연하게 여기에 이렇게 전자가 하나 있을 거야. 그쵸? 네. 근데 만약에 이 첫 번째 껍질에 반드시 존재해야 될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떻게 하면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인가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볼게. 여러분 우선 어차피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지만 원자핵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 그렇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죠? 그 다음 저 방금 이동했던 전자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친구죠?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합니까? 인력. 인력이 작용해요. 아, 그 뜻은 원자핵이 전자라고 하는 친구가 도망가지 못하게 인력의 힘으로 꽉 잡고 있는 거지. 근데 부딪히지 않고 약간의 빈 공간, 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기 때문일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다시 이 개념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더 멀리 있는 전자 껍질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전자가 더 빨리 돌거나 어? 아니면은 빨리 도는 게 가장 대표적이겠죠? 정답이에요.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더 빨리 돌아야 돼. 빨리? 그럼 속력이 어떻게 된 거야? 빨라져요. 빨라진 거야. 속력이 빨라지면 무슨 에너지가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죠? 운동에. 운동 에너지. 즉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두 번째 껍질까지 멀리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양은 많아져야 돼, 적어져야 돼? 많아져요. 많아져야 돼. 즉 전자는 두 번째 껍질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게 될 겁니까? 내가 움직여 될 거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하겠죠. 그죠? 이해됐어?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두 번째 껍질로 넘어갈 수 있겠지. 즉 에너지를 흡수할 때 방출하는 스펙트럼의 이름이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서 잘 놀고 있던 전자가 아유 힘들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이때는 속력이 조금 줄어들었겠네요. 네.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한 거죠? 방출. 그렇지. 반대로 방출했겠죠. 그럼 이때 관찰할 수 있는 스펙트럼의 종류는 무슨 스펙트럼이겠습니까? 방출 스펙트럼. 자연스럽게 방출 스펙트럼이 관찰 가능한 거겠죠. 질문 하나 할게.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하던 간에 방출 스펙트럼을 관찰하던 간에 이미 저 원소는 무슨 원소야? 수소 원소지. 그 다음 스펙트럼은 원소를 확인하는 거지 전자 이동을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즉 흡수선이 나타나는 위치랑 방출선이 나타나는 위치가 어떻겠어? 같아요. 똑같아요. 잘했습니다. 즉 흡수선 혹은 방출선이 나타나는 위치는 어차피 똑같은 수소라고 하는 원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할 것이다. 이런 걸 이제 고등학교랑 또 배우는 거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여기까지 진도 마무리 할 거고 문제 쫙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푸세요.